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트라인입니다. AMG GT 4도어,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또 M256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시동 걸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자, M256 엔진 세대째입니다. 자, 일단 처음 제가 M256 엔진을 만났던 게 253 AMG, 그리고 GLE 450, 그리고 GT 43 4도어, 지금 이 녀석이 세 번째입니다. 자주 보시는 분들은 또 그 얘기야?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48V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엔진의 바로 뒤에 붙어 있는 모터, 트랜스미션과 엔진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그 큰 모터, 출력이 빵빵한 그 모터가 엔진 크랭크를 탁 돌려서 굉장히 강한 토크로 순식간에 싹 돌려서 시동을 걸어주는 이 느낌. 이 느낌이 실질적으로 데일리카로서 이 M256 엔진이 들어간 차량을 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자, 이 AMG GT4도어 리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엔진이 들어가는 차량들, 특히나 AMG 계열에서는 43과 53 둘 다 이 M256 엔진이 들어가고 하드웨어적으로 스펙이 똑같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M256 엔진은 EQ 부스트가 걸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엔진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EQ 부스트?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에다가 전기적인 출력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더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M256 엔진, 이제 53에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면, 자, 일단 엔진이 있고요. 엔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던 그 공랭식 터빈이 한 개만 걸립니다. 그리고 엔진과 트랜스미션 사이에 모터가 큰 게 하나가 들어갑니다. 원래 토크 컨버터만 들어가 있던 자리에 토크 컨버터와 버무려서 모터가 하나 큰 게 들어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 터빈이에요. 전기 터빈을 일부 해외 자료에서는 슈퍼차저라고도 하던데 뭐가 됐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53 라인에 들어가는 이 M256 엔진에 들어가는 그 전기 터빈 슈퍼차저, 걔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일단 1차적으로 조수석 쪽에 있는 공랭식 터빈이 배기가스의 힘을 이용해서 쫙 스프럽을 해서 공기를 압축해서 쫙 넣어주면 반대로 돌아와서 흡기 포트 쪽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공랭식 터빈이랑 비슷하게 생긴 골뱅이를 하나 더 거치게 돼요. 근데 그 골뱅이는 우리가 원래 공랭식 터빈에서 알고 있던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힘으로 임팔라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전기의 힘으로, 이 48V 전기의 힘으로 그거를 쫙 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걔가 언제 작동하냐? 초반에 배기가스가 풍부하게 쫙 나와가지고 터빈이 확 돌면서 공기를 압축해서 출력을 쫙 뽑아내주기 그 이전에 이 터보렉을 줄여주고 리스폰스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초반에 혼자서 70000rpm까지 확 돌아준단 말이에요. 초반에 딱 돌고 공랭식 터빈한테 바톤 터치를 딱 해준 다음에는 공랭식 터빈이 보내주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거꾸로 풍력 발전까지 해요. 결과적으로 그 53AMG에 들어가 있는 전기 터빈이 하는 역할은 단순히 초반에 출력과 리스폰스만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전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큰 모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자장비들, 마지막으로는 에어컨 컴프레셔까지 다 48V 시스템이 사용하니까 그렇게 소모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 48V 배터리를 실시간으로 계속 더 빠르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차량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항속주행을 하거나 서서히 감속을 할 때 모터에서 생산되는 전기뿐만 아니라 그 전기 터빈도 같이 풍력 발전을
해준다는 거죠. 그게 바로 53AMG에 들어가 있는 이 M256 엔진, 그 엔진의 하드웨어이자 M256 엔진의 완성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인터넷 재원들 보면 해외 자료도 마찬가지고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녀석 43AMG에 들어가 있는 이 엔진도 단순히 코드네임이 M256이라는 것만 보고 트윈 터보 차저다, 아니면은 뭐 일렉트릭 차저가 들어가 있다, 슈퍼 차저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 녀석은 빠져 있습니다. 자, 리뷰 초반에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이 GT43 계열 차량 타시는 분들이 겪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조금 뭐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달리다 보면 갑자기 에어컨이 먹통이 된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차량 에어컨 컴프레셔가 예전 차량들처럼 벨트로 엔진 크랭크에 묶여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48V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엔진의 회전질감, 엔진의 그런 경쾌함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다 끊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M25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앞면을 보면은 굉장히 휑합니다. 댐퍼 풀리만 하나 덩그러니 있어요. 원래 엔진 앞에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는 그 실타래처럼 묶여있는 여러 벨트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시동도 그냥 뒤에서 모터가 싹 하고 걸어버리고, 스타트 모터도 필요 없어졌죠. 제너레이터가 왜 필요합니까? 이 크랭크 뒤에 모터가 지금 붙어있는데 여기서 발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없애는 김에 그냥 에어컨 컴프레셔까지도 48V 시스템으로 돌리자라고 한 것 같은데, 이 AMG GT4도 AMG라는 차량의 특성상 이 차량 타시는 분들은 좀 쏘고 다니실 거예요. 좀 쏘다 보면은 아무래도 48V 배터리의 소모량이 뭐 GL2450 같은 차량보다는 월등히 많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쏘고 다니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 네, 배터리가 어느 순간 바닥을 찍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거죠. 물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배터리가 30%밖에 안 남았을 때는 이 모터에 출력을 주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든가, 왜냐면 그 남은 30%로 이 에어컨이랑 다른 것들 키면서 버텨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거를 조금 뭐 보완할 수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 차량은 원래 쏘는 차량이고 럭셔리 GT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48V 배터리를 가지고 모터에 출력을 가해서 운전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가속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48V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를 텐데, 이 차량의 태생 자체가 그런 쏘는 태생을 가지고 태어난 차량이라면 애초에 이 전기 터빈까지 빠져있는 43AMG는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그래, 에어컨이나 다른 장비들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 마진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 출력으로 더 이상 48V 시스템을 못 쓰게 하자라고 막아버리면, 어쨌든 그 순간부터는 모터가 출력에 서포트를 못 해준다는 말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그거 모터 뭐 같이 출력 조금 안 돌면 뭐 어떠냐? 어차피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EQ부스트 시스템을 배제하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300마력이 넘고, 그리고 토크가 50이나 되는데 뭐 모터 조금 잠깐 안 돌면 뭐 어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게, 자, 멈춰가지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자, 이전에 M256 엔진 들어간 다른 차량을 리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차량은 공랭식 터빈이 단 한 개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엔진임에도 전 영역에 걸쳐서 터보렉이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고, 고RPM에 올라가서도 터보차 특유의 힘 빠지는 느낌이 없어요. 얘는 전기 신호만 주면 바로 최대 토크와 최대 출력을 줄 수 있는 전기 모터가 엔진 바로 뒤에서 힘을 서포트 해주고 있다 보니까, 저 한 개 걸려있는 공랭식 터빈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훗발, RPM이 조금 뜨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돌기 시작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전 RPM 영역대에서 6500rpm 끝까지 다 써도 그 끝에 가서도 힘이 계속 살아있어요.
그리고 초반은 초반대로 리스폰스가 괜찮고, 물론 전기 터빈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더 좋았겠지. 훨씬 좋았을 거야. 253 AMG가 그렇거든. 초반에 진짜 미치거든. 그리고 뒤에 가서도 훅발이 딸리지 않고, 결국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초반에 이 저배기량의 고출력 차량, 300마력 후반대에 3000cc 6기통이니까 네, 저배기량의 고출력 맞죠? 이런 엔진의 터빈을 단 하나만 걸어서 리스폰스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결국에는 이 모터가 해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뭐 몇백 마력 중에 모터는 요만큼밖에 뭐 마력이랑 토크가 안 되네? 요것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녀석인데, 이렇게 배터리가 효율이 안 좋아서 금방금방 닳아서 막 에어컨이 안 켜질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해서 이 마지노선을 만약에 더 올려버린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출력으로 제한을 걸고 에어컨 같은 것들을 위해서, 전자장비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마진을 더 크게 남겨둔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는 운전하면서 운전의 재미, 이 차에 굉장히 대단한 그 EQ 부스터라는 기술을 좀 마음껏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뭐 굉장히 아쉬운 거죠. 이 차 가격이 지금 1억 4천만 원이란 말이죠. 1억 4천만 원이면은 이 53 AMG도 살 수 있고, 그리고 CLS도 53을 살 수 있어요. 그 녀석들은 다 이 M256 엔진에 전기 터빈까지 걸려있는 애들이고, 단순히 출력만 더 높은 게 아니라 이 48V 배터리가 채워지는 그 효율 자체도 더 좋을 수밖에 없다고. 초반 리스폰스도 더 좋고, 그리고 걔네는 다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도 엔진은 하나 더 낮은 등급이 들어가 있고, 전기 터빈이 빠진 게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도 빠져 있는 이 GT43 차량은 왜 걔네보다 더 비싸냐? 왜 더 비싸냐? 왜 더 비쌀까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아직까지는 일단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이 운전석과 조수석 도어 있죠? 이 도어의 품번이 CLS의 앞문짝과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두 차량이 앞문짝을 공유해서 쓴다. 뒤앞으로 디자인만 봤을 때 이거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옆라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이게 웬걸? 소나타랑 K5도 앞문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앞문짝을 공유하길래 이상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서브 프레임도 품번이 같더라. 자, 그러면은 뭐 실내는 어떤가요? 실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CLS라는 차 자체가 이 클래스를 베이스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차량은 CLS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뭐 오죽하면은 다음 세대에서는 이 GT 계열이랑 CLS 계열을 한 라인업으로 통합시킬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크게 놀라운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분명히 지금 좀 난단 말이죠. 지금 이 실내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고 무슨 뭐 사창가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네, 실물 보고 말씀하십시오.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파란색이 아닙니다. 일단 이 기본적으로 센터 콘솔은 AMG GT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오면서 이 앞쪽을 살짝 더 이렇게 치켜 올려 세워놨는데, 사실 이 부분만 제외를 하고 본다라고 하면은 CLS랑 AMG GT랑 실내에 봐서도 이 대시보드나 뭐 앞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나 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지금 저만의 뇌피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벤츠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을 거예요. 야, 포르쉐 저 파나메라 왜 이렇게 잘 팔려? 야, 우리 CLS 이 M256 엔진도 있고, 아우디나 쓰던 진동 심한 엔진 가지고도 쟤네는 저렇게 잘 팔리는데, 우리는 이런 EQ 부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CLS 왜 이렇게 안 팔리는 거야? 우리 왜 파나메라에 밀리는 거야? 그리고 야, 우리 벤츠가 말이야, CLS 이 4도어 쿠페 원조 브랜드 아니야, CLS. 근데 왜 우리가 파나메라한테 밀려야 돼? 이렇게 회의를 거듭한 결과 답이 나온 게, CLS는 파나메라보다 싸기 때문에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사람들은 비싼 차를 찾습니다. 파나메라급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은 상관없고 비싼 차를 찾고 있는데, CLS는 싸니까, 일단 싸니까 고르는 겁니다 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솔직히 파나메라를 가성비 보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CLS를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 더 디자인을 공격적으로,
조금 약간 좀 그 AMG GT의 아이덴티티를 섞어서 조금 더 스포티하게 무조건 CLS를 뼈대는 그대로 쓰면서 살짝 펌핑을 해서 AMG 배지를 딱 붙이면서 디자인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좀 이렇게 이쁘게 더 빼면서 가격을 더 올리면은 이거는 잘 팔릴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런 차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 차를 계속 타보고 이렇게 보고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 차만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뭐 좀 조금이라도 그래도 밑바닥부터 뭔가 좀 수정을 좀 거쳤다던가 뭐 이런 느낌이 사실 지금 전혀 안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 디테일한 부분인데 이 차가 분명히 지금 CLS보다 폭이 넓단 말이에요. 폭이 넓은데 휠 있죠, 휠. 지금 얘는 양산차고 무려 AMG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휠이 우리가 그 허브 스페이서 껴가지고 휠을 바깥쪽으로 좀 이렇게 빼게 되면 캘리퍼와 휠 사이의 그 거리가 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눈에 특이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품번을 좀 검색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죠. 뭐 네. 서브프레임 뭐 동일하고 그냥 CLS 차체에다가 바디만 더 펌핑을 해놨는데 바디만 더 펌핑을 해놨는데 그 휠이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휠 옵셋만 그냥 맞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는 문제가 지금 GT43 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그 공명은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일부 차주분들의 차량처럼 굉장히 심한 공명음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로드 노이즈를 걸러주는 능력 자체가 파나메라나 8 시리즈보다는 한참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 동급 모델들에 비해서 가뜩이나 로드 노이즈도 많이 올라오는 도중에 지금 사실 서스펜션 같은 경우도 AMG GT의 그 아이덴티티를 어떻게든 좀 녹여보고자 노력을 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서스펜션이 정말 더럽게 하드한데, 그 진짜 더럽게 딱딱한 서스펜션으로부터 타고 올라오는 그 진동이 로드 노이즈와 함께 섞여가지고 차 안으로 이렇게 딱 푹푹푹푹푹 때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뒤쪽으로. 그래서 사실 벤츠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문제죠. 그래서 사실 그 공명음과 관련된 부분도 벤츠가 어떤 애들인데 차 바닥부터 새로 설계해가지고 차를 만들었는데 이런 실수를 한다?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명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CLS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바디만 어떻게 늘려서 디자인 만들고 이렇게 좀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미스가 생겼던 게 아닌가라는 뭐 생각도 좀 들고요. 물론 CLS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뭐 리어 서브프레임 다르고요. 뭐 리어 지금 뭐 C필러 쪽도 당연히 좀 다르게 생겼고, 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냥 그 근간 자체가 CLS 근간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문제들이 아닌가. 이거는 그냥 CLS의 고급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건 뭐라 그래, CLS의 다르게 생긴 버전이다, 다르게 생긴 CLS다, 그냥 CLS가 또 나왔다? 아니면은 뭐 CLS 다음 세대가 나왔다? CLS 구형과 신형을 동시에 팔고 있다? 뭐 약간 요렇게 얘기를 해도 전혀 무방할 정도로 크게 다른 게 느껴지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CLS를 가지고 좀 급조해서 만든 차량이 아닌가, 대충 고쳐가지고 만든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30, 140km 정도의 속도는 사실 이 차량을 가지고 충분히 얼마든지 계속 크루징하면서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130, 140이라는 속도에서 앞쪽에 풍절음이 좀 많이 생겨요. 사실 뭐 110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슬슬 들리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 운전석에서 듣기에는 지금 이쪽에서 계속 들어오거든요. A필러랑 사이드미러 쪽. 파나메라도 그렇고 8 시리즈도 그렇고 이런 럭셔리 GT카들 중에서 120, 130 이 정도 속도에서 풍절음이 이렇게 실내로 크게 유입된다? 라는 차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좀 더 업그레이드된 디자인의 CLS를 만들고 싶었던 거라면 차라리 그냥 껍데기만 바꾸고 실내 좀 바꾸고, 원래 CLS 53AMG 정도가 가지고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그 정도의 스포츠성과 그 정도의 승차감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또 드는 거죠.
자,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차량의 승차감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8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일 스프링이 감겨있는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컴포트하게 다닐 때 차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다가도 쏴야겠다 싶어가지고 쏘기 시작했을 때 그 댐핑 컨트롤을 해주는 그 레인지 자체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 댐핑 컨트롤로 그게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차 지금 컴포트 모드인데 저 떨어질 때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CLS랑 AMG GT를 섞은 건데 잘못 섞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디자인만 잘 섞고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얘 이름이 AMG GT라고 해서 그 GT 투도어의 승차감을 섞으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말해서 이 차량은 4인승 럭셔리 GT카인데 그와 너무 맞지 않는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지고 들어오는 GT43의 에어 서스펜션을 다 빼가지고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 인디오더도 안 받아줄 거면서 벤츠는 인디오더도 안 받아주면서 무조건 GT43 사는 사람들은 이 딱딱한 승차감을 계속 느끼면서 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넣어서 가지고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네요. 결국에는 파나메라가 정말 기가 막힌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도로에서 칼질을 좀 해본다거나 이렇게 정말 굉장한,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민첩성을 보여주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승차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느낌을 PDCC를 가지고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PDCC 같은 이렇게 좀 전자식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GT카의 스포츠성을 강하게 때려 넣는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을 강하게 세팅해버리면 GT카로서의 본질이 좀 너무 많이 희석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계속.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 꼭 하드하다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닌데, 노면 안 좋은 데서 그 롤이 좀 심하게 생겨요. 노면 많이 타요. 그런 길 아무 생각 없이 밟고 그냥 확 돌면은 차 반차선 순간 이동합니다. 휙! 물론 파나메라보다 가격이 싸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메라에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파나메라 GTS까지 가지 않는 이상 6기통 3000cc 이 파워트레인만 놓고 봤을 때는 솔직히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 CLS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좀 튜닝 해가지고 좀 더 비싸게 만든 차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든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거는 지금 핸들의 중앙과 이 시트의 중앙이 2cm 정도는 벌어져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하고서는 핸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핸들이 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거죠.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별로 크게 이제 거슬리는 부분은 아닌데, 하지만 어쨌든 이 또한 CLS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뭐 아무래도 CLS보다는 여기 AMG GT 스타일의 센터 콘솔을 집어넣는다고 조금 더 뚱뚱해졌으니까 시트가 좀 왼쪽으로 왔는지, 그리고 CLS의 센터 페시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에 껍데기만 바꾼 결과 컵홀더가 완전 안으로 이렇게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요. 지금 팔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컵홀더가 너무 깊게 위치한 데다가 컵 2개 꽂으면 안쪽에 다 막아요. 그래서 이 안쪽도 제대로 좀 쓸 수가 없게 되고, 너무나도 이쁘긴 하지만 CLS보다 조금 활용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나메라보다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석 조수석 시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좀 크고, 그게 뒷자리에 앉으면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뒷자리에 이제 또 콘솔이 있잖아요, 가운데. 그래서 앞 다리도 이렇게 막혀 있는데 앞에 시야까지 꽉 막혀가지고 뒤에 타 있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 많이 나는데, 얘는 그래도 그렇진 않아요. 뒷자리 탔을 때 파나메라나 8 그랑쿱보다도 개방감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뒷자리에 일단 그 노약자는 못합니다. 노약자 허리 다 작살 나고요. 저 오늘 계속 컴포트 모드에서만 리뷰한 겁니다. 스포츠 플러스에 놓으면 더 심합니다. 자,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한테 너 이 차 살래? 그러면은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공교롭게도 차주분께서 굉장히 센스 있게 이 레드 컬러 뽑으셨는데, 이번 AMG GT 메인 컬러가 레드였죠. 실제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시선을 항상 이렇게 일부러 보는데, 이 차에 관심들이 있으신가 이러면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시선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누구를 보여줘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 너무 예쁘다. 사실 파나메라도 이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파나메라는 솔직히 좀 이제 질릴 때도 됐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딱 AMG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일단 앞쪽에서 저 그릴에서 주는 저 포스가 그 AMG GT 투도어에서 주던 그 포스를 굉장히 그대로 아이덴티티를 딱 잘 심어놔서 차량의 포스도 굉장히 상당하고요. 뒤에 뭐 엉덩이 뭐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 그리고 디자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저로서는 차량을 충분히 구매 리스트에 올릴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만약에 아이를 태운다던가 뒷자리에 손님을 좀 자주 태워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제가 처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안 살 거고요. 그냥 직발 좀 쏘고, 그리고 좀 멋진 튀는 희소성 있는 간지나는 그런 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혼자 타고 다니기에 이 정도는 뭐 저는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AMG GT 투도어에 비하면은 거의 뭐 S클래스 수준이니까. 아무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 뒷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시면 좀 걸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에는 그냥 괜히 뭐 AMG GT 뭐 4도어 뭐 이런 뭐 네이밍도 좋지만 그래도 CLS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솔직히 지금 이번에 CLS 좀 생긴 것 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는 그냥 이 디자인을 계승해서 다음 버전 CLS가 그냥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에어 서스펜션 좀 넣어서 수입해 주시고요. 벤츠코리아 여러분들,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사람들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리가 다들 안 좋습니다. 네, 디스크 다 터집니다. 네, 이거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와, 지금 계기판 보이시죠? 네, 이 차 아직 1000km도 안 탔어요. 제가 500km대 받아가지고 지금 열심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차주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이어각스 하나씩 구매하시죠. 오랜만에 마이어각스 모트라인몰 SIO2 9프로, 네, 진짜 좋은 무락스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